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은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키쇼 자, 위클리. 야, 이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낮 12시면요. 지금 뭘 먹을까 고민되시죠? 여러분의 토요일 낮을 오늘도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 권영찬 씨는 네. 왕년에 유명한 개그맨이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네. 저같이 좀 20대 초반에 그런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요 아직 아재 개그감이 살아있는지 살짝 아재 개그를 준비해왔거든요. 아, 자신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직장을 잃었다. 딸바보. 땡! 정답은 딸기 싫어. 아, 딸기 싫어요? 그럼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뜨거운 바다. 핫바다. 땡! 뭐야? 열바다. 열바다. 네, 마지막입니다. 신발이 화가 나면? 아, 요건 좀 알 것 같습니다. 신발끈 아닙니까? 딩동댕 마지막에 아, 맞히셨네요. 네. 아재 최고! 친구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일부러 틀렸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알아보시겠습니다, 아재.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우설 주제 소개시켜 주시죠. 네, 지금 딱 식사 시간에 맞는 주제입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 배고픈 청춘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입소문난 대학교 학생식당 음식을 소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네, 오늘도 우리 한정현, 최윤서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취업 주치입니다. 우리 취업 컨설턴트 박호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웨이 박욱식입니다. 야, 근데 좀 요즘에 식사 한 끼 얘기를 해줘 보면요, 그냥 6, 7천 원은 금방이고요. 8천 원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많아서 직장인들 좀 막상 부담스러운데 네. 우리 친유생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우리 두 분은 점심 주로 뭘 드세요? 저는 주로 면류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점심에는 조금 간단하고 좀 빨리 먹어야 돼서 면류나 면류. 아니면 급할 때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고. 네. 야, 삼각김 얘기하니까 갑자기 짠해지는데요. 안 돼 보여요? 네. 맛있는 거 좀 좀 사주세요, 그럼. 네, 신촌 한번 오세요. 네, 신촌에 저는 이제 그 쌀공 베트남 쌀국수라고 네. 3,900원이에요. 네? 오, 저렴하다. 굉장히 저렴. 저도 오늘 그거 먹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네. 뭐 저렴한 그런 식당도 많이 있으니까 네,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전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학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 식당? 네. 네. 저도 학식 이용하는데, 근데 학식 먹을 먹을 시간이 없다면 학식을 자주 먹고,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은 공강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학교 근처에 나가가지고 저희 학교 앞에 되게 먹을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예, 로데오에서 이제 밥 먹고 한 끼 떼고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점심시간에 우리 맛집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소문난 맛집도 자주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번호표 뽑아야 되고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요즘처럼 푹푹 찌는 더운 날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식당에 가면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짜증난다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저 완전 있어요. 네. 저는 메뉴판에서 사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걸 보고 시키면은 실제 나온 음식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나올 때, 아,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배고픈데 그럴 때 좀 기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천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이제 삼계탕 먹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삼계탕 집을 갔었는데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가격을 너무 자주 올려요. 네, 그것만 볼 때만 너무 좀 짜증 납니다. 사장님 좀 내려주세요. 네, 우리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텐데요. 또 대학생,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밥 한 끼 비용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도 좋고요, 가격도 저렴해 입소문난 대학교 학생 식당. 요즘에는 학생 식당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요? 네, 학식이요. 학식이라고 한다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학식이 뭔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정현 씨, 윤서 씨 학교도 여기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동국대가 학식이 맛있고 싸고 양 많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요, 있을 거라 만만치 생각합니다.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동국대나 성신여대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네. 입소문난 대학교 학생 식당. 자, 5위는 어느 학교인지 보겠습니다. 짜잔! O입니다. 오, 경희대학교. 경희대는요, 봄에 273번 버스 타고요, 벚꽃놀이가 그렇게 예뻐서 정말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학식이 유명한데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 네. 뭐 우리 또 외대 동문들한테 미안하지만서도 우리 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좀 맛있는 거 먹으러 오면 경희대 가자. 사실 또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 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 학교가 그 근처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경희대가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자주 놀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제 경희대 학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생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학교 이 식사 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내부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네. 학교 식당 내에서의 메뉴도 뭐 한식, 중식, 그 양식 좀 다양해지고 분식까지 선택의 그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이 인기 비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왔거든요. 청운관 학생 식당이 참 유명한데요. 메뉴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푸짐하게, 든든하게, 또 깔끔하게, 우아하게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이 돈가스 정식 경우 2,500원밖에 하지 않고요. 괜찮네요. 네, 저렴하죠. 또 즉석 떡볶이가 5,000원인데 양이 정말 푸짐하다고 합니다. 경희대 가면 꼭 먹어야 할 명문이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서 타 학교에서도 몰려든다고 하는데 인기 메뉴 1위는 과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네, 독특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니까 많이 먹으니까 짬짜 밥. 짬뽕과 짜장과 그리고 밥을 좀 공깃밥. 오, 퓨전 약간 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피도는 뭐예요? 피자 돈가스. 아, 피자 돈가스. 아니면 뭐 전골이나 국탕 이런 종류에서 경희전골? 그럼 대표님 뭘 것 같으세요? 제육볶음 쪽 고기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 바로 짜게치입니다. 짜게치가 뭔가 하니 짜장라면, 계란 후라이, 치즈가 어우러져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약간 짜파게티의 계란 섞은 맛인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 학식을 가봤고요. 회기동 찍고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어제 먹었니? 오늘도 먹을 거니? 내일도 먹을 거니? 입소문난 대학교 학생식당 베스트 5. 자, 4위입니다. 짜잔! 네, 4위는요. 오, 고려대학교. 이쪽 근처는요, 워낙 뭐 맛집이 많고 또 막걸리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기사식당의 원조로 가는 게요, 이 돼지불국이 이쪽에서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또 고대하면요, 영고대 또 고연대 농구가 빠지면 섭하죠. 그래서 농구 스타들이 아이돌 못지않게 인기가 많잖아요. 박 대표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정말 이 연고전 하면 여고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대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연대 한참 이제 연대 연고전이 이제 그 유명할 때 미남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요즘 이제 뭐 맞다, 맞다.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뭐 우지원 씨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상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연대 그 농구를 이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꽃미남이고 하시다 보니까 여고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두 분이 저희랑 조금 살짝 세대 차이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른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분위기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버 분위기 맞죠? 과연 정말 그 입소문이 사실인지 제가 학생 식당에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전해드리는 맑음, 흐림, 잡기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캐스터 오수영입니다. 오늘의 잡기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찾아온 곳 바로 명문사 고려대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고대 학생식당이요. 랭킹 4위로 꼽혔는데 우리 청춘들의 허기진배를 달래주는 고대 학생식당. 맑음일지 흐림일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대 학생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혹시 자주 이용하세요? 네, 자주 이용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먹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되게 좋은데요. 솔직히 지금 대학생들 되게 가난하고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밥이라든지 국 같은 경우에를 계속 리필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되게 도움도 되고 그다음 세트 메뉴 이런 것도 되게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면은 한 끼를 3,0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실례지만 혹시 취업 준비생이세요? 네, 저는 현재 이제 학교는 수료 상태고 취준생입니다. 취업이 잘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찾았다! 저긴가 봐요. 저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소문난 고대 식당. 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학생분들 줄이 굉장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살포시 뒤로 가서 줄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골라야 될까요? 너무 많아서 고민된다. 불닭 또띠아. 와, 반찬이 진짜 많아요. 어디까지 있는 거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요. 이 또띠아도 있고요. 지금 쟁반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고대 학생분들이세요? 아니요, 언어 학생에 다녀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오셨구나. 그러면 평소에 고대 학생 식당 자주 이용을 하세요? 네, 맞아요.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만큼 좀 많이 가져왔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조금 많이 가져왔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학생 식당? 그래, 가격도 싸고 맛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좋아요. 저 여기 고대 학생 식당 온다고 오늘 쫄쫄 굶고 왔거든요. 일단 마이크는 잠깐 내려놓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아니, 가격도 저렴한데 맛도 완전 최고다. 고대 학생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날마다 메뉴가 바뀌는 게 좋은 것 같고 끊임없이 신메뉴도 나오고 그래서 덜 질리는 것 같아요, 학교 주변보다.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먹고 싶은 메뉴 선정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싸게 먹을 사람은 싸게 먹고 가끔은 이제 싸게 먹으려고 와도 반찬 맛있게 나오면 다 집어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게 학생 식당의 장점이죠. 네. 배고픈 고대생을 위한 학생 식당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제가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카페테리아처럼 반찬을 골라 먹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자기가 골라 먹으면 거의 한 1,000원대로도 식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반찬 가짓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로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 몸 생각하라고 반개탕을 나가요. 그래서 반개탕도 괜찮고 뭐 거의 닭 종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계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당 되게 저렴하니까 자주 오셔서 식사하시고 영양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취준생 여러분, 취업 준비도 식후경입니다. 절대 굶지 마시고요. 맛도 가격도 오케이. 오늘의 잡기상도 고대 학생 식당 맑음. 야, 우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캠퍼스에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한 2년 만인가요?
그쵸, 2, 3년 만이죠. 직접 대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 많으니까 좀 어떤 걸 새롭게 느끼셨어요? 아, 오랜만에 일단은 캠퍼스를 가니까 굉장히 좀 설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 식당을 가보니까 일단은 카페테리아처럼 반찬을 골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취준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는 거죠. 거의 뭐 800원, 1200원. 그래요? 네, 이 정도 하더라고요. 오, 저는 또 저기 그 연대 대학원 다니면서 또 교수 식당만 이용해서 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학생 식당.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요? 학식. 학식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다음에 3위는 어디입니까? 3위는요. 서울대학교. 오, 서울대학교 입소문이 많이 나 있죠. 특히 왠지 서울대학교는 맛없어도요. 서울대학교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학생 식당도 조금 이슈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대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이제 생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생협에서 운영하는 식당 중에 한 곳에서 이 아침과 저녁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이요? 그런 가격이 있어요? 예, 1,000원에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식단을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제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도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다른 매점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좀 보전하고 학교 측에서도 일부는 이제 좀 보존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고대를 갔다가 바쁘게 또 바로 서울대로 넘어갔거든요. 과연 서울대 학생 식당의 맑음일지 맑음 흐림 잡 기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캐스터 오세영입니다. 오늘의 잡 기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곳 명문대학교, 공부 잘하는 대학교 서울대에 왔습니다. 과연 이 서울대 학생들은 뭘 먹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자, 서울대 학생식당 맑음일지 흐림일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드디어 어렵사리 전망대 식당을 찾았습니다. 과연 공부 잘하는 서울대 학생이 먹는 밥은 어떨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볶음밥도 있고 스테이크 비빔밥도 있고 다 맛있겠는데 뭐 먹지?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요? 좀 골라주고 가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위에도 맛있다고요? 오! 여기서 식권 사는 곳이네.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증을 여기 태그를 해주시고요. 제가 서울대 학생은 아니거든요. 네, 일반인이시면은 이제 그냥 이걸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간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식권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식당 앞에 가셔갖고 바코드 키 리더기라는 게 있거든요. 찍고 드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권을 받았습니다. 됐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4,000원인데도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이것 봐요. 비빔밥, 서울대 학생 식당에서 먹는 비빔밥입니다.
돈가스처럼 이렇게 뭐 단위가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다. 와, 역시 공부 잘하는 학교 서울대 학생식당은 다릅니다. 리필까지 됐네요, 리필까지. 그러면 얼른 먹고 제가 한번 한 그릇 더 먹을게요. 특별히 왜 자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내지만 탁 트여 있고 이제 뭐 공부하다 받은 스트레스 같은 거 이렇게 경치 보면서 풀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맛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맛있죠. 되게 맛있고 가격도 싼데 영양소도 고루 갖춰져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밖에서 먹는 밥이 많이 짜고 자극적이거든요.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럼요. 네, 학교에서 주는 밥은 좀 집밥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소가 잘 갖춰져 있고 막 채소 같은 것도 많으니까 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서울대 학생식당 빨금! 용영사님 대체 어디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제가 위아래층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바빠요. 네, 제가 오는 길에 다들 물어보니까 이 전망대 식당이 학생들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전망대 식당 이름처럼 전망이 좋고 메뉴가 다양해서 지금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요즘에 주로 좋아하시는 메뉴가 오리지물럭하고 연계백수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서울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나도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영양적인 면도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고려를 많이 하시고 특히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좀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이 더위와 맞서서 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취준생분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보내주세요. 네,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꼭 취업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가 천원식당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셨어요? 아주 유명한 건 아니고요. 천원의 식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그러고 이제 실제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침 먹어라, 뭐 잠자라, 뭐 다 관리해 주는데 네. 대학교 딱 가면 이제 부모님 떠나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님 안 떠나도 관리 안 하고 스스로 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학교가 조금이라도 좀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천원의 아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1,000원이라는 게 또 1,000원의 식사라고 하면 조금 부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메뉴는 어떤가요? 메뉴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식사를 가격을 낮춘 것이지 메뉴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격을 보면은 판매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받으면 실제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겠지만 이렇게 시내에도 아마 한 3,000원 받아야 또 2,200원 원가를 1,000원만 받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때죠. 지금은 더울수록 더 힘내고 서울대학교 와서 1,000원짜리 밥 한번 더 먹어보고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잘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1,000원 식사 맑음. 야, 우리 오소영 씨, 네. 제가 볼 때는 신랑감 구하러 간 거 아니에요? 들켰네요. 고대, 뭐 서울대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심 제대로 채우고 왔습니다. 네, 또 우리 서울대 하면은 또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또 여신 김태희 씨가 학생 식당에 자주 이용하는 거 그렇다고. 네, 맞습니다. 만인의 여신이죠. 김태희 씨 밥 먹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됐는데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울대 식당에서 밥 먹는 김태희라면서 글이 올라왔대요. 근데 또 올린 네티즌을 보면은 이 연예인으로 데뷔한 이후에 김태희는 수수한 차림으로 이 교내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 먹는 모습 등 그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연예인이 이렇게 학생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흔치가 않은데 신선하고 인간미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김태희 씨가 먹으니까 칭찬 얻는 거예요. 만약에 권영찬이 가서 밥을 먹잖아요. 야, 쟤는 나가서 돈도 못 번 거야? 아니, 선후배를 데려서 나가서 사줘야지. 학식에서 밥을 먹어? 이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장동건 씨가 해외 비행 가는데 이코노미를 탔어요. 야, 역시 장동건이네. 겸손하다. 겸손하네. 싸가지 있네. 권영찬이 이코노미를 타잖아요. 쟤는 26년 동안 방송에서 뭐 하는 거야? 비즈니스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인기인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반응이 안 나왔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희 언니 네. 밥도 드세요? 이슬만 드시는 네. 저도 사실 놀랐어요. 네, 사진 봤는데 인간미가 느껴지는데도 너무 예뻐요. 네.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오소영 씨가 학교 가서 밥을 먹으면 와 소영 언니, 소영 누나 그럼 막 정말 우아하게 먹을 자신 있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학교 2위와 1위는 어딘지 궁금한데요.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는요. 연세대학교. 신촌 중심에 있는 연세대학교. 옛날에요, 이 약속 장소로 많이 활용됐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요, 정말 이 산책을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2년 동안 봤고, 저도 공부하면서 어떨 때 보면 차를 세워놓고 가고 싶은 게, 야, 너무 교정이 아름다운데, 또 얼마 전에 또 워낙 캠퍼스가 예뻐서 뭐 드라마 촬영도 했다는데 어떤 드라마예요? 그쵸, 유명했죠. 네. 응답하라 1994. 다들 보셨죠? 거기예요? 네, 그 드라마 배경이 바로 연세대였는데요. 저도 졸업한 지 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게 조금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 보면은 남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방을 떨어뜨리는데 꼭 다이어리를 흘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제 옆에 계신 아재분들 20년 전 기억을 소환해서 우리 캠퍼스의 낭만, 그 로망 같은 거 하나 추억들을 꺼내보시죠. 저는 이제 대학을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철도 기숙사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철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서울에 가면 이제 오류동에 철도자녀 기숙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게 제 방에서 그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술 먹고 항상 내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불렀던 그 게임 이름이 뭐냐면 대신 게임이라고, 담력을 시험하는 게임이라고 해서 술 먹고 꼭 2층에 마음에 드는 여자 그 호실에 가서 만나자는 편지를 놓고 오자. 그래서 제가 한번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2층에 괜찮게 생각했던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 방 밑에 정말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가지고 방 밑에 편지를 싹 놓고 미친 듯이 도망쳐가지고 4층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신촌 그 지금도 있죠. 그 홍익문고 앞에서 몇 시에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 오! 나와라고 딱 어떻게 됐어요? 5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예. 볼 적에는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세요. 예. 네네네.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주세요. 5시간씩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안에는 어떻게 결혼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안에는.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한 시간 분량 정도 얘기를 해야지 네. 가능한 거거든요. 특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제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가 쫓아갔던 여성분들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연세대학교 학식도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연대 학생식당에 가면 꼭 먹어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공순이래요. 공순이가 뭘까요? 뭔가 공대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공대? 뭐 공대에서 공대밥? 파는 순대? 공대에서 파는 순대? 그럴 수도 네, 그런 거 있겠다. 아니에요? 여학생들인 것 같아요. 순이라고 하니까 여학생들이 뭔가 좋아하는 음식. 그래요? 공순이니까 뭐 순자 들어가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순대, 뭐 순대찌개? 땡! 네. 아, 저 알아요. 뭘까요? 제가 연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오, 네, 공장 그러네요. 근로자들이 요즘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밤새서 하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은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를 거의 이렇게 고봉밥 수준으로. 이만하게 다 주고 거기다 순댓국을 뜨끈뜨끈한 게 해서 배 넉넉히 공부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땡! 네. 저 다른 학교 나온 거 같은데. 자, 뒷조사해봐요. 공순이는요, 공학원 순두부찌개를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언론 매체와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에도 소개될 만큼 참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3,000원.
하루에 500~600개가 나올 정도로 이 매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무려 역사가 40년이나 된다는 거죠. 또 연세대 송도 캠퍼스의 라울샘이라는 학생 식당도 요즘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레스토랑 분위기의 양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먹을 수 있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박 대표님 회사도 신촌에 있잖아요. 네. 그럼 점심 식사 때 뭐 연대에서 자주 드시겠어요? 자주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사무실이 딱 연대와 이대 중간에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대를 가죠. 예. 여대라서. 예, 이대를 가고 제가 이제 이대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제가 수강생들하고 가끔 가는 곳이 이대 교직원 식당인데 제가 이제 이대 교직원 식당에 가면 거기 영양사분들이나 거기 배식해준 아주머니들이 교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네네네. 그 제가 아니라고 또 내색을 못 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게 사기 시작이에요. 네, 그게 사기니까요. 네. 저희가 막상 이렇게 학교 식당 학식만 얘기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은 혹시 학식이 질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긴 한데 굳이 좀 욕심을 내보자면 요즘에 까르보나라 떡볶이 아세요 혹시? 알죠. 네, 크림 맛 모르시는 것 그런 같아요. 떡볶이예요. 아니, 저도 알긴 네. 아는데. 네, 그게 네.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좀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밥이 돼요? 네. 네. 좀 많이 먹는 거죠. 국물을 먹어야지 밥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망의 일이 사실은요, 학교 식당 한번 옆에 있는 주민들이 한번 가보시면요,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네. 게 송도 같은 경우에는요, 연대 송도 캠퍼스에는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의 3분의 1이 지역 주민에서 아이들이 다 들어오게 해갖고요, 그냥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데 중요한 건 1위, 여기가 꼭 갈 때거든요. 1위 어딥니까? 자, 두구두구두구 1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거기 나오신 먹으시잖아요. 거 맛있죠? 의외인 것 같죠, 의외. 근데 이건 의외예요. 왜냐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식당보다는 깡통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왜 철 깡통처럼 돼 있는 대로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 행사 때문에 MC를 받으러 가봤는데, 여기가 전부 재개발됐어요. 그래서 지하 몇 층에서부터요, 고급 식당가가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랑해요? 딴 건 잘하는데 밥이 맛있더라고요. 밥치기니까 밥이 맛있어요. 네, 거의 모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대는 그야말로 학식의 제왕이었는데요. 돈가스, 갈비탕 등이 2,000원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2,200원 돈의 치돈. 치돈이 뭘까요? 치킨 돈가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치즈 돈가스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정말 차이 납니다. 네. 네, 치즈 돈가스 반개탕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정말 착한데, 근데 또 외대 학생 식당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우리 이제 오늘 순위를 보면 5위부터 1위까지가 좀 공통점이 뭐냐면 직영 아니면 생협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순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생협인이나 직영이 그렇죠. 이게 가능한 예. 거죠. 그러니까 외대는 생협이 아니고 또 여기는 직영을 해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네. 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식당 운영 때문에 이제 계속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점이라든가 기념품 이런 다른 쪽에서 운영 수익을 가지고 이 보존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요. 학생 식당은 학식을 가야 됩니다. 보통 교수님 식당이나 대학원 앞에 있는 식당은요, 이게 전부 외주로 줬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고 왔는데 이 랭킹쇼 잡이꾼이 갖다 괜히 전화 쓰고 왔다. 이건 뭐냐면 대학원이나 교수님 식당으로 가신 겁니다. 학생 식당으로 가셔야지 값싸고 양은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소영 씨는 직접 이렇게 대학 현장에 가보니까 좀 어떤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은 갔는데 뭐 학식도 학식이지만 정말 취업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거의 제가 갔을 때 방학이라서 특히나 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로 많았는데요. 나이대도 뭐 20대 이제 후반, 30대 초반도 계셨고요. 근데 정말 고민이 많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큰 것 고민 많이 같더라고요. 되시죠? 네, 그럴 때일수록 이 학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네.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영양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맛까지 있는 학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두 분에게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학생 식당에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저희요? 뭐 그냥, 직장 네. 얘기 아니면 그냥 뭐 사는 얘기? 정말 남자 얘기? 일상적인 얘기를 물론 네, 남자 얘기도 하고요. 수업 관련해서 이제 야, 나 오늘 지각했다라던가 내일도 지각하면 어떡하냐. 뭐 오늘은 출석을 하고 튈까 말까 이런 튈까 네, 얘기들. 혹시 그런 교수들 얘기들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교수님들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좋은 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 앞에 가면 학생들이 후루루 했다면서 내 욕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들었고요. 좋은 네네네. 얘기 많이 해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학년 때는 뭐 미팅 얘기나 소개팅 얘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남자친구 얘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밥 먹는 시간에도 취업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본인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되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한 가지 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 순위는요, 뭐 과학적인 거나 교육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그냥 조금 잔재미를 주면서 드린 거니까 또 저희 방송국 앞에서 랭킹쇼 잡이 크리는 사과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요 5개 식당에서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우식 대표는 예.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학교, 연세대, 한국외대 또 혹시 본인이 다른 학교 가서 컨설팅 하다 가봤는데 여기 빠진 학교가 있다. 혹시 그런 학교 있습니까? 세종대학교가 세종대학교요. 예, 세종대학교 학식이 맛있다고 좀 그 인근에서 네. 소문이 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세종대학교 하니까 예. 좋은 게 앞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를 하려면 한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거기 그렇죠. 주차비가 싸요. 네. 근데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비는 좀 비싼데 아이들이랑 빨리 놀다 있어서 학생식당을 이용하면서요. 그 어린이 대공원을 이것도 세종대학교 관계자가 보면 안 돼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식당에서 그 당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1,000원이었어요. 1,000원에 돈가스가 나오는 게 너무나 저는 신기하고 학교 충격적이었- 식당에. 예. 근데 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앞에 좀 네. 이렇게 문화가 많이 안 발전했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요? 그렇죠. 이제 뭐 그쪽 앞도 사실 뭐 식당이나 뭐 이렇게 먹거리가 이렇게 좀 잘 발달.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경희대 쪽에 가서 이렇게 많이 먹거나 외대 쪽에 가서 먹거나 뭐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나는 이제 그 식당 중에 하나는 60대 좀 넘으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백반집인데 항상 그 6,000원이었어요. 이제 그 학교 인근에 이제 백반집인데 항상 그 고등어 구이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취생은 이 그 등 푸른 생선을 좀 먹어줘야 고기 먹을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자주 이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나네요, 갑자기. 네. 소영 씨 같은 경우는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주위에 자주 갔던 뭐 유명한 식당 같은 데 있으세요? 정말 유명한 데가 있죠. 김피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김치, 피자, 탕수육. 그거를 먹어요,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올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나 봐요. 네, 요즘 지금 핫해요. 그 주변에서 굉장히 핫하고 뭐 저희 학교에서는 떠오르는 명물이죠. 그래서 무슨 행사나 축제 있을 때 다 같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시켜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또 막걸리도 먹고 난리 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막걸리가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막걸리 중요하죠. 정현 씨도 동국대 앞에 또 유명한 음식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충무로 하면은 닭 한 마리라는 집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가 닭 한 마리에 그 빨간 그런 육수에 칼국수에 떡에 진짜 맛있어요. 아, 족발도 괜찮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밝은 옷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친한 또 영어과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외모가 막 이렇게 파마 뽀글뽀글하거나 아니면 저분 뭐 좀 밝은 옷을 입었는데 그때 한참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맘먹고 야 우리가 민주투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한번 데모에 참여해서 막 소금에 했는데 막 체류탄이 펑펑펑 터졌는데 정경이 막 다정을 날렸는데 딱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갔더니 정경이 와서 야 너희들 이런 데 와서 놀면 안 돼. 빨리 가 해갖고 학생 취급 못 받았던 나쁜 추억. 와 그분들한테 학생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그맨이 됐나 봐요. 그게 또 그런 게 연결이 되네요. 사실은 많이 아픔이죠. 학생인데 학생으로 안 본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대한 메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두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또 취준생이잖아요. 또 학생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학교 식당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얘기한다면. 전 아까 서울대가 1,000원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저희 학교가 보통 2,500원에서 3,000원이면은 밥 한 끼 정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데 1,000원까지 내리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가격적인 측면도 생각해봤어요. 혹시 우리 윤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음식하면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결. 무조건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퀴벌레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네. 없는데 그냥 저는 되게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좀 투명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좀 공개가 된다면 해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도 믿고 많이 찾아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요, 정말 입소문난 대학교 학생식당 하면서 또 많은 재미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는 다음 코너입니다. 저희가 먹는 얘기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하고 또 학부모들을 위한 또 정신적으로 먹거리를 또 해주실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3포 세대의 사라진 꿈을 묻다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바른진로 취업연구소 우리 금두한 소장님을 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설계 전문가 금두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3포 세대의 사라진 꿈을 묻다 3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3포 세대에게 꿈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업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것은 빠른 취업이 아닌 바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두 학생은요. 혹시 꿈과 직업을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 일단 업으로 삼을 거는 잘하는 일을 삼아야 그래야 더 흥미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또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자, 이게 청춘의 고민들인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이 고민입니다. 좋아하는 일하고 살아야 될까요? 잘하는 일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한다면요. 이 진로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로의 개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직업에 있어서 가야 하는 길, 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나의 앞길 그 정도. 좋습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 진로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 진로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살아왔던 어제, 살고 있는 오늘, 살아갈 내일 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뭘 탐색하는 과정이라고요? 직업. 바로 여기에 답이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직업은 뭘 벌어야 직업이죠? 돈이요. 돈이죠. 자, 돈을 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자, 그럼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무엇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까? 잘하는 거. 바로 그거죠. 여기서 혼란을 겪죠. 왜? 교수님, 좋아하는 것 찾아서 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혼란이 벌어지죠.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그건 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찾아서 잘하도록 노력하는 거 시간 제한 없어야겠죠. 그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 가수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거 70살에 하든 80살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꿈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직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두 분이 엄마한테 엄마 나 70살에 취업할 거야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등짝 맞을 것 같은데. 등짝 맞겠죠? 바로 여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이 직업과 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요. 교수님,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흠칫 놀라죠. 갑작스럽게 웬 가수? 하고 노래방에 데리고 갔더니 3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학생에게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친구의 꿈을 무시한 건가요? 직업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렇죠. 당신이 뭔데 내 꿈을 무시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대화가 결렬되죠. 무슨 말이냐? 아직도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 직업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봅니다. 그쪽은 직업을 얘기하고 나는 꿈을 얘기하니까 대화가 될 리 없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직업의 계단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수업 시간마다 생각하는 거 있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것도 꿈이고요. 우리 녹화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녹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것도 꿈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꿈까지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꿈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김연아, 박태란처럼 어릴 적부터 부모가 아이의 꿈을 찾아서 한 번에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해주는 첫 번째 직업이 꿈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죠. 직업과 직업을 견디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며 꿈까지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4개의 계단을 만들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약 4번 이상의 직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직업에 평생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교사 같은 직업이 아닌 이상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계단을 잘 이해해야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갖는 저 직업 1번이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기업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청춘들이 실망하고 포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직업이 자기의 꿈이라고 오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밟고 올라가서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그 꿈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간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원래 중소기업을 가도 뭐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건 쉬워도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환경적인 문제는 늘상 얘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취업이나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빗대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성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의 성장 구조를 가져다 보니까 빈부격 격차가 커지게 되었고 사실은 산업군 역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더 이상 대기업에 갈 수 없다라는 인식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이후에도 풀어드리겠지만 사례로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거리만 남는 시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는 분명히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자기의 분야, 그 직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해서 대기업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또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깨부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죠. 좋아요. 꿈이 있어야 올라간다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왜 꿈이 없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일 불안한 건 이거죠. 쟤는 무언가를 막 하려고 뛰어다니고 노력하는데 나는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꿈이 뭔가요? 저는 패션 쪽으로 사업하는 게 꿈이에요. 네, 좋습니다. 글쎄 저는 딱 이렇게 뭔가 구체화된 건 없지만 좀 약간 액티브한 일을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꿈이 어떤 것인지요? 저요? 네. 뭐 우리 강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청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내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꿈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제가 빗대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두 친구는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 까르보나라요. 까르보나라 좋습니다. 저는 떡볶이. 네.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 수상자를 만들어낸 후로 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 대기업의 그 자녀들을 상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했더니 그 9살짜리가 그리스 요리요. 스페인 요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 수는 없죠. 저도 그 짭짤한 거 하고 막 아는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 요리랑 스페인 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안 먹어본 겁니까? 안 먹어본 네, 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싫어하는 겁니까? 안 먹어보신 겁니까? 안 먹어본 거. 그거죠. 여러분들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것들을 만들러 가야 합니다. 청춘은 그런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절차 속에 성공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숙자였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명예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 법칙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법칙입니다. 노력. 동의하시죠? 노력해야 성공한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학생일 때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하시고 계신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자, 울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공부를 안 하는 걸 겁니다. 그럼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노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럼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실패하죠. 이게 정의죠. 스펙이란 게 이런 겁니다. 스펙을 차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노력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노력하지 않았지만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엄마가 일찍 자, 빨리 자 할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죠. 아, 컴퓨터 좀만, 텔레비전 좀만 했던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 영어 문제 300개만 풀고 잘게요. 수학 문제 20개만 풀고 잘게요. 있어요? 이거 없죠. 왜요? 재미없으니까. 또 하나,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제가 그 거짓말인 거 증명해 볼게요. 매주 일요일 저녁 밤 9시 30분이 되면 KBS 텔레비전에서 우리 개그 콘서트를 하죠. 그럼 개그 프로그램 보면 막 따라하죠. 다음 주에 만나서 친구 만나서 그거 막 따라합니다. 그걸 무슨 어라고 불러요? 유행어. 유행어는 왜 생각나요? 재밌으니까. 재미있으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만나서 밥 먹다가 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의 되게 웃기지 않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없죠. 재미없으면 기억 안 납니다. 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미있으면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뭐가 재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재미있었습니까? 물어볼까요? 김연아의 재미 뭐였어요? 피겨. 박태환은요? 그럼 여러분은요? 바로 우리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지? 이거부터 진로의 고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이것을 이제 재미를 고민하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청춘이란 게임은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정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손 한번 쫙 펼쳐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깍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깍지 껴보세요.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셨나요? 왼쪽이요. 자, 오른손. 자, 왼손. 자, 두 번째 테스트 갑니다. 이번에 하나, 둘, 셋 하면 코를 팔 건데요. 코 팔 때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것만 파시는 거고요. 두 번째, 절대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지 마세요. 예, 저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코 파보세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자, 엄지. 자, 뭐가 정답이죠?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습관? 그렇죠. 바로 습관적이고 편한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죠.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돈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정답은 없지만 최선의 선택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여러 객관적인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적성검사, 흥미검사, 생활사검사, 가치관검사처럼 이 검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에 가장 교집합을 찾아서 그것을 추천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검사를 다 받아보셨습니까? 바로 취업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하고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 받아봐야죠. 왜? 동화 속의 왕자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청춘의 게임에서는 시간 제한 안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말할 수 있는지. 한 20개. 20개 좋아요. 같아요. 진짜? 한 몇백 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좋아요. 말할 수 있는 100개? 아, 예, 50개? 대한민국에는 약 11,400여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직업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배우러 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취업지원센터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저의 직업을 커리어 컨설턴트, 커리어 코치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합니다. 친구랑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오늘 고민 내일 또 하고 있을 거고 내일 고민 1년 뒤에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직업인과 직장인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업인과 직장인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해서 직업인 직업인을 하고 직장인은요? 뭔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직업인은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본질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직장인은 뭘 벌러 갑니까? 돈 벌. 그럼 여러분은 직업인 되셔야 됩니까? 직장인 되셔야 합니까? 직업인 되셔야겠죠. 우리 엄마 아빠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직업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두 우후 출근이다 하고 출근하시나요? 어떻게 가시나요? 죽지 못해 간다, 너 때문에 간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만큼은 행복한 직업인으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정확한 목표를 잡고 제대로 된 방향대로 걸어갑시다. 자, 제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요. 제가 사례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사고결석 27일의 아이가 공부를 한 적이 없던 아이가 우리나라 제1의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태권도를 전공했던 여학생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3주간 여러분께 걸쳐드렸던 취업의 본질을 통해 방향을 찾은 아이들입니다. 아직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른 취업을 하기 위해선 바른 진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슬펐던 것이 누군가가 저에게 청춘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 정답은 없지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인생에 더 이상의 담임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청춘의 게임에서의 이 취업,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 1등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면 뜨겁게 기립박수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전설이 될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가시고 밖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금도환 소장님, 저희가요 취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유명인들도요 스트레스를 잊고 일을 매진하는 비결이 바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장어초밥 10접시를 그 자리에서 먹었던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요 시민들과 함께 햄버거 매장에서 종종 먹었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국밥 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의 칼국수 사랑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딱 배고프시죠?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맛있는 거 푸짐하게 드시면서 우리 기업 기분을 업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못 보신 분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랭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더욱더 많은 알찬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